봅시다. 이제 너희들 배워야 되는 게 이차함수 자체에 대해 가지고 x축하고 만나는 주제를 우선 이번에는 먼저 다룰 건데, 내용 자체가 하나의 풀이만 가지고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거야.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풀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x축하고 만나는 걸 선생님이 일단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부터 하면 돼. 이차함수라는 게 아래로 볼록하고 이렇게 x축이라는 녀석하고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생기는 점 두 개가 근이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x절편이라고 하지, 이렇게 하고 x절편이라는 게 결국은 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알파 베타를 쓸 수 있고, 즉 x절편이라는 거를 결국 방정식의 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 방정식의 근. 자,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걸 가지고 이런 생각부터 해보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a다. 이거랑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에 대해서 a분의 b, a분의 c 쓰는 거,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쓰는 건 다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 자, 두 점의 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사실상 알파하고 베타 자체를 구하지 않고 바로 끝나는 문제가 된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a가 2구나 이러면서 끝낼 수 있다라고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1차적인 풀이 방법이고 다른 풀이 방법도 있을 거야. 뭐냐면은 우리가 저기에서 x좌표의 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거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볼 거야. 첫 번째로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나누기 2를 하면 뭐가 나올까 이거거든. 자, 우리 대칭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여기 이렇게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지. 그렇다고 하면은 이 대칭축이라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내가 같은 높이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중점이라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대칭축을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나누기 2를 한 녀석이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이 대칭축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냐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대칭축이라고 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왔었거든. 그럼 이거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요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면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가 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a가 2가 될 것이고 b가 그냥 a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랑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의 방법으로만 푸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왜 그러냐, 좀 이따 보면 아마 이런 문제도 있었을 거야. 대칭축을 x 이퀄 1이라고 주고 이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 4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었지. 그럼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그때 좌표에 대해 가지고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두 칸씩 갔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좌표값 자체가 1에서 두 칸 가니까 3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두 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밝혀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 그러면은 너희들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계속 뭔가 고민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려고 해봐야 돼. 뒤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될 거거든. 오늘 여기에서는 아직 최대 최소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라고 하는 최소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y는 x제곱 뭐 예를 들어 볼까? 마이너스 2x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6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 있을 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범위를 0에서부터 5까지 잘랐다 합시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최대값을 구할 때 여기다 5를 넣고 연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뭘 하는 게 있다? 이게 4칸을 갔으니까 이게 16칸 올라가지? 그래서 바로 21이라고 구할 수 있다. 이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2차 함수 그래프 자체를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는 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오늘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여주는 거였고, 사실상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좀 막히는 경우가 좀 많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막히는데 사실상 너희들이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모르지 않지? 근각계수의 관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x축하고 만나면은 교점이 되기 때문에 근이라는 걸 모르지도 않았을 거야. 그지? 이렇게 누구니? 근이라는 걸 모르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문제에서 이제부터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섞여서 나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이쪽으로 이제 너희들은 뻗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요 문제 뭐 이 정도 봐가지고 얘기하고 끝내면 되겠고, 다음 문제부터 봐보자. 1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나서 나머지 정도까지 한번 봐볼게. 자, 지금 있는 문제들은 그리고 다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니네가 만약에 수능을 치는 기준을 얘기를 하자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3점짜리는 다 맞춰야지, 그래야지 일단 4등급 출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는 문제를 생각하고 바라봐 주셔야 돼. 자,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번에 요 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친구만 그랬으면은 그 친구의 개인적인 사정이라 생각했을 건데, 한 명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그랬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지만 오늘은 이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저기에 보면은 2차 함수에 대해 가지고 그래프가 1,0에서 x축과 접한다라는 말을 봤을 때 이거는 조금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냥 선생님도 집에 혼자 공부하게 생각하다가 그다가 거기다가 이게 이 상태가 접하는 거래요. 접한다라는 그 상태는 이거를 접한다고 부릅니다. 이걸 접한다고 부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지난다고 불러요.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너희들 쓸 때 접하는 거랑 지나는 거랑 별로 크게 차이 없이 막 썼어. 왜냐면 접하든 지나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게 먹히던 구간이 있었는데, 근데 말을 하나 그냥 쓱 바꿔놨는데 갑자기 다 혼동이 오는 거야. 한 명만 그랬으면 내가 뭐라고 안 했다고 했지, 여러 명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 얘기해 주는데, 접한다에서 접자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프가 뚫리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뚫리면서 넘어가는 상태 2차 함수에서예요.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는 케이스가 나오긴 해, 뚫려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지. 그런 케이스가 나오긴 하는데 3차 함수는 아직 배우지 않았고, 2차 함수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접한다는 개념은 무조건 그래프가 왔다가 다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는 하나밖에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지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완연하게 뚫고 지나간 거를 우리가 지난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의 주제는 접한다니까 접한다가 아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1,0에서 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축하고 접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접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1,0인데 접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중근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고, 중근의 의미는 완전 제곱식하고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접한다, 완전 제곱식, 중근, 결론적으로 판별식은 0. 여기까지 총 4가지를 똑같은 말을 다르게 얘기한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일 때 이 4가지는 다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접하는 걸 얘기할 거고, 어떨 때는 완전 제곱식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중근의 의미를 가질 거고, 어떨 때는 판별식을 구사하자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4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고등학생으로 올라왔을 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어디냐면, 포지션은 바로 여기에요. 완전 제곱식이다가 중요합니다. 판별식이 0이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공부가 되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공식적으로 연결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갖다가 완전 제곱식 쓰면 0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하면 뭐한다? D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거든. 자, 암기식 공부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제 우리가 기하적인 의미와 특성을 공부하는 구간으로 온 거예요. 기하란 그림이에요. 예, 그림의 의미와 특성을 공부하는 구간으로 왔는데 그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가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전 중요하냐? 내가 지금 가진 식이 1,0에서 접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 y는 k의 x 빼기 1에 빼기 1의 제곱이라는 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접근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게 이렇게 접근이 되고 나면은 뭐가 좋냐면은 지금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내가 쓰는 선생님이 저기에서 베껴오는 ax 플러스 b라는 식, 이거 두 개가 완전하게 동일한 식이란 얘기거든? 그지? 그럼 여기서 k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방금 k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3점짜리지만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하고 숨어있는 개념은 엄청 많아요. 자, k가 1이 맞아. 그지? k가 1이 맞다. 그 근간 이유는 뭘까? 라고 하면은 이 둘이 동일하다는 결국 이 둘은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이 베이스로 개수를 비교했더니 개수 비교법을 사용하니까 저게 1이구나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는 그 논리가 어떻게 되고 흘러가느냐 이건데 의도가 무엇이냐인데,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k가 1이지 하는데 다른 데서는 2일 거고 최고차함이 얼마냐에 따라가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게 달라지는 이유가 항등식이라는 거야. 둘이가 완전하게 똑같은 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인해 가지고 얘가 딱 날아가는 순간 뭐가 되느냐, 이 식은 전개가 가능한 상태가 되고 역시 동일하게 개수 비교를 하니까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1이라는 결론까지 빠르게 도달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지금은 선생님이 해석을 하는 시간이니까 너희들은 천천히 얘기해서 이렇고,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이게 x 빼기 1의 제곱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바로 가셔야 됩니다. 원래 바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바로 가졌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내가 드디어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구했어. 내가 갖고 있는 식에다가 접근을 시켜보자. 여기까지 한 거고, 이로 인해 갖고 우리가 A하고 B에 대한 부호를 정한 것 뿐이지.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은 이건데 B가 1이었죠?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랬을 때 X축과 만나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주제는 X축과 만나는 걸로 잡아놨어요. 자, 그럼 저 X축과 만난다는 것의 의미가 또 무엇이 되냐? 얘가 0일 때 근이 된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이거는 바로 할 수 있을 거야. 자, 마이너스까지 붙여주시고, 따라서 내가 찾는 x가 마이너스 2랑 1이구나.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구나.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돼. 근데 말이야, 이번에도 저건 좀 지워놓고, 가끔은 너희들한테 이거를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올 거예요.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이야기도 해야 돼. 내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고 지금 현재 y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라고 하는 식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있는 식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근이 알파가 될 거고 두 번째 근이 베타라고 잡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축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축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지?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잡을 수 있겠지. 근과 계수관계랑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지? 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올 게 결국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2라고 나왔겠네 까지 보시면 되는 거지. 자, 그래 놓고 나서 나한테 물어본 건 사실상 베타 마이너스 알파 물어본 거지. 두 분의 거리를 말한다는 거는, 그럼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제곱을 해서 우리가 접근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몇 알파 베타를 뺀다? 4알파 베타를 뺀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수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뒤에 가면은 저기에서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x 이랬는데 이게 마이너스 4다 이러는 순간 우리는 인수분해를 못해요.
그랬을 때 무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까지 쫙 한 번에 뿌릴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혹은 가끔은 여기에서 근 하나를 띡 하고 줄 거예요. 주기 때문에 얘하고의 거리를 재서 두 번째 거리를 바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마다 우리가 하나씩 계속 챙겨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는 3점짜리로 문항을 쉽게 내기 위해서 일단은 인수분해 되게 준 겁니다. 자, 뒤에 가면 그렇지 않은 문제도 많이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일단 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으로 자, 계속 3점짜리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질문이 되게 많았어.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해서는. 근데 그만큼 너희들한테 해줄 얘기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 이 문제도 사실 방금 본 문제들하고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전혀 차이점 없는데 학생들이 아직까지 식을 그림하고 연동을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두 1차함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어 있는 표현법이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표현법 맞아요? 그럼 이 표준형이라는 친구가 꼭지점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도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때? 그래서 이 친구의 꼭지점이 1,a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고 이게 1,-1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도 됩니까 제가? 선생님이? 좋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셨어야 돼. 여기서 왜 하필이면 꼭지점의 x좌표가 동일할까? 이 말은 그림 그려보란 얘기야. 쉽게 생각하면. 왜냐? 꼭지점의 x가 둘이 동일해. 애들아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서 지나갔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렇지 못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자. 일단 선생님은 늘 말하지만은 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x = 1이라는 축을 가지고 그래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거 보니까 위로 블록인 그래프일 거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걸로 보아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둘이가 만났대. 만났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x-1의 제곱 빼기 1이라는 식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y는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a는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지금 선생님 그림을 잘 그려줬으니까 바로 아실 건데 우리가 만난 이 두 교점은 이 축에 수직하게 즉 대칭축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말은 여기에서 두 점 사이 거리가 4라고 했잖아. 이게 4라는 것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고 아까 말했던 얘기죠. 이게 2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지 문제가 끝나겠다, 그죠? 자, 이건 순수하게 기하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라 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이따 식으로 보여줄 건데 식으로 풀면 얼마나 힘든지도 좀 보자고. 그렇게 가지고 뭐 엄청 힘들지 않아.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 친구가 3, 어쩌고겠구나 라고 나오는 거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1, 어쩌고겠구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둘이가 3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동일한 y값이 나온다는 얘기 맞아? 그치? 교점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렇지 않니? 이해됩니까? 그 말은 얘한테 3 넣은 거랑 얘한테 3 넣은 값을 갖다 놨더니 끝난다는 거죠. 그럼 3을 대입하게 되니까 보자. 2니까 4, 8 빼기 1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 3을 넣으니까 2니까 4 마이너스 4 플러스 a라고 되기 때문에 a가 1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바로 풀린다라고 볼 수 있다. 자, 문항 번호가 지금 12번으로 돼 있지. 12번이라는 게 흔히들 어려운 3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삼쉬사로 불리는데 그 문제들을 다 정리하고 다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딱 수능에서 2등급 나와요. 그 첫 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쌤, 그러면 어려운 3점 다 맞추면 어때요? 그러면 일단 4야. 쉬운 4점에서 어느 정도 맞추면 3인 거고
그거 두 개 다 맞추면 2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 그 범위가. 알겠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고. 자, 근데 말이야. 방금 이제 이 쌤이 얘기할 때 이게 분명히 식으로 가면 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연립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래프를 잘 안 그리는 친구들은 식으로 가게 되거든? 그럼 한번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이 둘이가 같다라는 얘기니까 등호의 관계로 놔두시면 돼. 플러스 a고 위에 x-1은 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놔둘 수 있겠다. 그죠? 넘겨주니까 3의 x-1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0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전개해보자.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0이다. 이거의 두 근 x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걸 풀 때 두 점 사이 거리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를 놔두고 하나를 알파 더하기 4라고 놔두면 좀 더 풀기가 편하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알파랑 알파 더하기 4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 더하기 4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용해서 2다. 이렇게 가면 될 것이고요.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4가 3분의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문제는 이제 다 풀린 거 아닙니까? 자, 2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고 밑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9 맞나? 맞지? 자,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a가 8. 아까랑 숫자가 왜 다른 거 같지? 그쵸? 틀렸죠? 왜 마이너스 1 빼기 1이에요? 이항한 거잖아, 이항. 보자. 쌤이 뭐 숫자 잘못 쓴 거 같니? 아, 여기 잘못 썼네. 2라고 써. 아닌데? 플러스 3 빼기니까 플러스 1 맞는데? 2 빼기 a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저기 옆에. 2 빼기 2네. 땡큐. 왜 1 빼기를 썼지? 플러스 2 빼기 a죠? 한수를 틀린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11이니까 a가 플러스 11 나오면서 동일한 값이 나오겠다. 이게 나오겠죠? 자,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는데 느낌상 봐도 이제 계산이나 이런 데서도 일반적으로 방금 아까 봤던 형식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지금부터 2차 함수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은 항상 축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들 그래프 그리는 걸 가끔 볼 때 좀 걱정이 되는 애들은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래프 안으로 휘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거야. 자, 이렇게 그릴 거면은 차라리 이렇게 그리세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자, 물론 이게 제일 베스트겠죠. 자,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그릴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귀찮다고 대충 그리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학생이 진짜 있었던 일인데 y절편이라고 지가 막 이렇게 0콤마는 지난다고 해놨어. 해놓고 여기도 y절편이래. 선생님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 그때. 왜냐, 얘는 이렇게 가고 있는 애기 때문에 y절편 여기지, 그치? 근데 이런 친구가 정말로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고, 자, 전혀 안 되겠다 하면 저렇게 직선 형태로 차라리 그리세요. 내가 그게 너무 그림을 그릴 때마다 내가 손이 진짜 똥손이라 뭐만 잡았다 하면은 막 이렇게 그려집니다, 또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직선으로 그냥 그리세요. 그때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 하겠죠. 또 그래야 되면 또 보고, 쌤 이거 직선이잖아 이러면 안 된다. 자, 봐서 알겠지만 프레임 과정 자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이제 너희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그래. 어느 정도 지식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구나,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길어 얘는? 근데 이거 문제야 공이? 아 그냥 문제만 길죠?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지? 잘 모르겠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데 지금 여기에서 f-1랑 f4가 같은데 0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뭡니까 이게? 그냥 근 두 개 주고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내달라는 얘기지. 자, 우리한테 이렇게 근해 정보를 줬을 때 식을 뽑아야 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형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래놓고 나한테 물어본 게 자, 이거는 원래 3초권 문제가 돼야 되는데 2x 빼기 1의 꼴 0의 근의 합이다 이러니까 자,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선생님이 은호도 왔고 다은이도 왔고 뭐 의정이도 들어갔고 막 했었던 거 기억나니? 자, fx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 이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요. fx 꼴 0에 x가 마이너스 2랑 4라고 했을 때 f2x 빼기 꼴 0을 여기다 몰았어야 된다고요? 내가 넣은 입력값 2x 빼기 1이라는 게 마이너스 2하고 4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항상 말하는 게 여기 있는 이 f라고 하는 건 논리야 논리. 어떤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입력값들이 마이너스 2랑 4야. 어디에 입력값? 요거. 어떤 논리가 있는데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마이너스 2하고 4야. 그때 그 논리가 뭐고? 요거. 요 친구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입력값이라는 거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2x라고 하면 더하기를 하니까 나누기 2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 그래서 합은 둘이 더해갖고 답은 2다. 이렇게 가져갖고 바로 그냥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식 저기에 위에 있는 식에다가 이걸 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나쁜 방법은 아니라서 선생님도 그걸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생각 안 나면 전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fx가 지금 완성이 됐단 말이야. 자, 내가 fx가 x 플러스 2 x 빼기 4라고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f 2x 빼기 1이라고 했잖아. 그치? 2x 빼기 1 맞니? 3이? 이게 맞죠? 자, 2x 빼기 1이라고 했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빼기 4랑 더하기 이거 있는데 요 앞에 들어가 있는 입력값 대입해야 되는 값이 2x-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2x 더하기 1 그리고 2x-5가 0이 되는 근을 구하시오. x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 자, 이거는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 문제를 만날 때 대부분은 식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야. 혹은 식이 전개가 돼 있어서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 형태도 많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써보면은 식을 너무 길게 쓰는 상황이 될 거예요. 완전 제곱을 해야 되고 개수를 곱해야 되고 상수를 더해가지고 항이 일단은 6개의 항에 대해서 덧셈 뺄셈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했다. 그러면 틀리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는 좀 주의하시고 항상 문제 풀 때 이쪽 논리에 대한 연습을 꼭 해놓으세요. 이거는 수학 하에서 다시 한번 또 나올 거야. 합성 함수라는 곳에서 또 나오면서 너희들한테 같은 의미로 괴롭힘을 줄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다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학원 유튜브 채널 알고 있니? 있지? 잘 몰라. 거기 올릴 것 같아. 근데 일단 링크로 보내줄게, 다들. 자, 요거도 볼게요. 요건 좀 크게 해도 되겠네. 이 문제도 좀 아쉬웠던 게
어디 막 대박인 무언가를 빡 낸 건 아니거든. 근데 애들이 놓치네 이런 게 좀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자 y는 ax 제곱의 그래프 위에 a가 b가 있고 뭐 직사각형이고 막 이래가지고 ab하고 ac가 6대 5다 이거를 보고는 이게 3인 걸 딱 잡았어. 이게 5인 걸 딱 잡았어. 아우 베스트야. 그럼 여기에서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3,5가 아닙니다. 3k, 5k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잡고 나가지고 여기서 헤맨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자 어떻게 헤매느냐 이거를 그래서 따라서 5k가 a 곱하기 3k 전체의 제곱이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왜냐면은 k가 안 사라져. 9k 제곱이 되거든. 따라서 9k분의 5가 a다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 뭐냐면 직선 OB의 기울기 물어봤지. 직선 OB의 기울기는 요점하고 요점의 기울기를 물어본 거예요. 3분의 5입니다. 끝. 대단한 거 물어본 게 아니었다, 그지? 자, 요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니네들이 1차 함수를 2차 함수 배운다고 1차 함수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 배웠기 때문에 2차 함수를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덧셈 뺄셈도 나오면 안 돼. 두 분의 합은 나오면 안 돼. 더하기인데 더하기는 옛날에 배운 건데요. 지금 사칙연산은 왜 나와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1차 함수에 대한 기울기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해서 x의 증가를 분의 y의 증가를 이용해서 3분의 5k로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4점짜리 문제도 하나씩 나온다, 그지? 요 문제는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단골 문제이기도 하고요. 오면서 할 얘기도 좀 많고 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뭐 많이 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4인 뭐 사각형이 있는데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얘기 또 해볼 거야. 이 얘기 저 얘기 해볼 거야. 자, 여기서 얘가 3분의 아이고 이거 내가 3분의 2 썼다가 한 명 잘못 가르쳐줘갖고 자 2분의 3인데 말이지 2분의 3인 상황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푸는 방식은 요 교점의 좌표를 요 점의 좌표를 x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k라고 잡자. 그럼 k, 2분의 3k의 제곱이 요 점의 좌표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2분의 3 k 제곱이구나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k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저 둘레라는 친구는 자 가로하고 세로가 2k랑 2분의 3 k 제곱이고 이거를 2배 한 게 4야 라는 관계식으로 끝맺음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건 좌표값에 대해 가지고 너희들한테 표현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을 지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냥 뭐 나누기 2 하시고 곱하기 2 해가지고 이거 왜 또 나누냐 나는 4k 플러스 3k 제곱이 4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3k 제곱 플러스 4k 빼기 4가 0이네 해갖고 이제 1, 3, 뭐 2 아니겠습니까? 따라 k가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는데 마이너스 3분의 1 볼 필요 없죠. k는 지금 양수로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k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잡으면 요 점의 좌표가 띵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그것도 좌표를 뭐 다 구해가지고 써놔야지 하실 필요 없이 넓이는 2분의 3k 제곱 곱하기 2k라서 결국은 3k 세제곱이거든. 뭐 그러니까 뭐 8분의 3인가? 뭐 이렇게 답이 나오고 끝나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쉽죠? 자, 근데 말이야 이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여기가 원점이 아닌 상황을 줄 거예요. 여기가 원점이 아닐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줄 거란 얘기야. 그래놓고 a 값은 2분의 3이지롱 이렇게 주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자, 근데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가보자고. 그럼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x축이 없어진 것 뿐이지 나오는 형태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올 거예요. 꼭지점으로부터 해갖고. 자, 그때 너희들이 여기를 p, q라고 잡아놓고 여기를 이제 뭐 k, 뭐 여기 있는 2분의 3 k-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잡으면은 그럼 여기가 이제 뭐 k가 p-k가 됐고 아니 k-p겠네 k-p가 되고 막 이렇게 풀 거 아니야. 하면 식이 엄청 복잡해지죠. 자, 얘들아 아까 했던 얘기를 좀 기억하자. 꼭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에는 일정한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k라는 거리를 갔다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요 2분의 3 k제곱이 돼요. 무조건 최고차항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 최고차항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k가 되고 2분의 3 k제곱이 되니까 거리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거리기 때문에 이쪽도 k가 되는 거고, 따라서 2k 플러스 2분의 3 k제곱이라는 저 형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거 자체가 둘이 이제 가로하고 세로니까 이다. 요 형태는 전혀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꼭지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이동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접하는 점이다. 이제 만나는 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실 때 k라고 잡았을 때는 2분의 3의 k제곱이다. 아, 여기서는 2분의 3 x제곱이었으니까. 만약에 4x제곱이었으면 여기가 4k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 꼭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 영상 지금 찍어서 너희들한테 다 줄라는 이유도 다시 보시고 혼자서 이런 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잘 찍히고 있어? 배터리는 없겠지 항상.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번 끊을 거야. 자, 이 얘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근데 쌤, 저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맞아요? 응? 저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니? 너 프린트 잘못했어? 좋아. 은호 프린트 잘못 줬다. 혹시 2차 함수 지금 서하도 다르지? 아니네? 서하는 맞나? 서하는 맞아? 왜 너는 오답 프린트 줬지 내가? 잠깐만. 뒤에 있네. 왜요? 뒤에 있잖아. 오케이. 그 앞에 거 오답 어차피 숙제로 너 주려고 했던 거라서 같이 갖고 있어. 왠지 좀 두껍다 했어. 자, 7번까지 보고요. 잠깐 끊고 갈게요. 자, 이번에 볼게. 이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바로바로 끝내면 되긴 해가지고 우리가 끝낼 건데. 자,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일단 만난다. 일단 만나면 연립 방식 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죠? 일단 연립은 하셔야 돼. 그 연립을 하시면 마이너스 2x제곱 이거를 그냥 두 식을 뺀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지를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연립 방식 자체가 풀리는데 연립 방식 푸는 목적은 뭡니까? 문자속어예요. 문자속어라는 거는 내가 x제곱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눈앞에 그 문자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빼가지고 y 빼기 y 되니까 0 되잖아. y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3x가 될 거고 마이너스 k다. 따라서 우리가 최고차항 계산은 양수인 게 보기가 계산하기 훨씬 좋으니까 일단 바꿔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식에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자, 이제 좀 깊게 가보자고. 뭐냐면은 이 연립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연립을 하기 전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그래프가 위로 올라온 그래프랑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상태거든. 이래가지고 둘의 연관성을 찾는데 이렇게 안 만나다가 접하다가 만나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두 점에서.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연립을 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직선이 지금 x축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이 그래프 말이야. 이 그래프가 접하는 상태랑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를 우리한테 원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립을 통해 가지고 축이 뒤틀려 가지고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면은 너희들이 미적분을 할 때 또 필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거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넘어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축의 뒤틀림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졌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교점에 대해서는 근으로 바라보는 게 제일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판별식을 고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에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8K니까 넘어가면서 8K가 작거나 같다 9, 그럼 K는 작거나 같다 8분의 9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신다고 보시면 되고, 최대값은 8분의 9다. 간단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기초적인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흔들리면은 지금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연습을 안 하시면 안 된다. 알겠죠? 자, 잠깐 끊고 8번부터 다시 할게요.